여러분 3교시에서는 엑셀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수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의 사용법들 중에 좀 많이 쓰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씩 좀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는 것만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이제 많이 쓰는 함수를 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트 이름을 이제 짓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이름 바꾸기. 그렇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매출액이다. 그렇죠? 배출액이다.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시트의 이름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이름을 짓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에 255조까지.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우리 통계적인 함수를 좀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fx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통계라는 함수를 좀 보면 상당히 많죠, 이게. 통계와 관련된. 이게 이제 누르면 선택하면 요 안에 설명이 나와요. 이건 절대 편차의 평균. 이거는 그냥 평균. 이거는 아마 조건을 주고 요 넣는 값들이 false나 0이면 0이나 1로 취급하고 false면 0, true면 1로 이렇게 취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르시고 개수 구하는 거, 그렇죠?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하는 거. 하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베어리언스 영어를 좀 생각하면 돼요. 영어를. 그렇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러면 이제 편차. 모집단 편차, 그 다음에 샘플 편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산도 마찬가지고, 모집단 분산, 그 다음에 표본. 모집단과 본본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을 뽑아서 하는 게 이제 샘플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하면 이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산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 거는 여기 보면 평균 한번 값을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있다. 85점, 100점, 94점, 45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요 fx를 누르든지 아니면 는 붙여서 average를 누르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되는 인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C3에서부터 C9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 콜론이죠.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다른 열이나 행에 있는 걸 할 수도 있고요. 평균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값이.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 조건에 요거에 대한 에버리지가 나오죠. 에버리지죠. 그 다음에 분산이나 편차를 좀 보면 베어리언스 샘플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 요거에 루트로 씌운 게 편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A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해서 요까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점수고 이게 분산이고요. 이게 편차가 되는 거죠. 요거를 제곱하면 이제 요놈이 나오는 거죠. 요걸 제곱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편차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에버리지고 에버리지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요 중에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최대 점수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최소 점수를 받은 사람. 여러분들 아마 그 중간고사에 제가 한 엑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구해봤죠. 그래서 이거는 맥스라고 할게요. 맥스. MAX. 그렇죠? 우리가 최대라는 말이 이제 그 맥스니까. 맥스를 눌러서 요 중에 최대값 100점이 되겠죠. 그렇죠? 100점. 그 다음에 이제 민이라고 해서 최소값을 눌러서 이렇게 30점이 최소 점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개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개수가 몇 명이냐 학생이, 그렇죠? 그거를 얘기할 때 가지고 카운트가 되겠죠. COUNT.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트라고 해서 이 점수의 개수 7명. 7명에 대한 점수다. 맥스랑 똑같은 게 이제 라지인데 이게 이제 n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함수는 large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인수가 두 가지죠. array라는 게 이제 값이고 요 중에서 뭐 5번째 점수죠. 50점. 저기 이게 30 이제 그게 라지 큰 값이니까 그죠? 100점 다음에 94점, 85점, 70점, 그 다음에 50점이잖아요. 그 5번째 점수가 뭐냐? 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4번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4번째라고 누르게 되면 70점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스몰 하면 이게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큰 값으로 순서대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스몰이라고 하는 건 SMALL.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 있죠. 요 값들 중에 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뭐냐? 45점이죠. 35점 다음에 45점. 그렇죠? 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94점.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접수입니다. 여기 이제 라지와 스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마다 요게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이 펑션에 쓰는 거랑 똑같고요. 요거를 저희들이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거는 인수가 이제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가 딱 2개 있죠. 아마 인수를 안 적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4를 안 적게 되면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들 사이에는 요 콤마를 보통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를 뭐를 적어야 하는 건 외울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함수를 누르면 요거는 이제 값이고 k번째 여기서 보면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거는 스몰인 경우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요거 인수가 의미하는 거와 요거 인수가 의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중간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중간 점수는 뭐냐 하면 70점이죠. 그래서 이게 7명이라고 그랬죠. 7명 중에 네 번째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번째 해당되는 점수가 뭐냐. 이게 7개가 짝수잖아요. 그죠? 홀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20이 들어가서 이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2라고 하게 되면, 그죠? 60점이죠? 근데 여기 보면 60점은 없잖아요. 그래서 50점과 70점 사이에 있는 평균 점수를 이렇게 미디안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홀수계일 때는 이제 딱 가운데 오는 게 이제 정해지는데, 짝수계일 때는 그게 가운데 있는 게, 두 점의 이제 가운데니까, 가운데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평균 점수가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희들이 이제 썸, 합계, 이 조건의 합계, 부호 구하는 거, 반올림 하는 거 있죠. 반올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ROUND라고 해서 만약에 27.4다 하게 되면 라운드라는 게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만약에 이게 5, 6, 7, 8, 9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올림을 해서 27.5가 되죠. 그렇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이 없게 하게 되려면 0을 입력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반올림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운드. 이거는 절대값이고요. 이거 랜덤이라고 있죠. 이게 또 이제 자주 쓰여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그 프로그래밍에서도 랜덤 넘버라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RAND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0과 1 사이의 랜덤 넘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로또다. 로또 번호가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나 집에 가는 길에 로또를 하나 좀 번호를 좀 이게 6자리인가요? 5자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에서 45까지의 랜덤 넘버를 어떻게 발생시키냐. 요거는 0과 1 사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이놈에다가 곱하기를 좀 하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얼마를 곱하면 되냐 하면 0과 1 사이니까 0과 45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0과 45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죠. 물론 소수점이 있죠. 이거는 좀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소수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라운드라고 해서 정수 인수를 여러분들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칸마 0 그렇죠? 그럼 44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37 5개만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두개죠. 이렇게 이제 이게 똑같은 번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의미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죠? 요게 0과 1 사이니까 45로 곱하면 0과 45 사이에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실수 나온 거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이게 만약에 라운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0과 45 사이에 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 그죠? 라운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0과 45 사이에 실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 번호는 아시다시피 요 실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라운드를 씌워서 그 정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라고 해서 반올림 해버리면 이렇게 45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또 번호가 1에서 45번까지 난수. 난수라는 게 랜덤 넘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좀 많이 쓰고, 썸 프로덕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썸 프로덕트. 이게 뭐냐면, 가령 이렇게 해서 3, 7, 8. 그렇죠? 여기다가 썸 프로덕트를 하는데, 썸 PRODUCT. 이거 어레이를 쭉 적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배열을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제 60이죠. 그다음에 이게 35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38에 24 24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650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썸 프로덕트입니다. 썸 프로덕트. 그렇죠? 요 곱하기 요거, 요 곱하기 요거, 요 곱하기 요거 해서 더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썸 곱하기, 프로덕트는 곱하기죠. 곱하기를 해서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썸 프로덕트의 개념이고요. 다른 또 중요한 함수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좀 출제됐었던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3차원 참조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매출액도 있고, 뭐, 매출액을 230, 450, 이게 단위가 만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2개, 3개, 4개.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썸을 하겠다, 곱하기를 해도 되지만, 썸을 했을 때, 요 시트 내에 있는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데이터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요 앞에 요 매출액이라는 시트에 느낌표가 붙어요. 느낌표. 요 시트에 A3에서 A5, A3에서 A5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량 요거 있죠? 요거를 하게 되면 생산량. 요거 두 개를 다 합해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39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앞에 시트 이름 앞에 시트 이름 다음에 느낌표가 붙는다는 거. 그렇죠? 시트 이름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 그게 이제 3차원 참조고요. 컨트롤 엔트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의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 ABS 값을 마이너스 10에서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값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Alt F9이 아니라 이게 F9, Alt 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요. 여기서 아까 요것도 했지만, 요게 그 ABS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그 1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요 엑셀에서는 요게 10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함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10으로 그냥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요 입력을 한 다음에 F9을 눌러버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는 ABS 마이너스 10에서 누른 다음에 F9을 누르면 요 값도 수식이 없어지고 값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값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까 수식이 남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값이지만 요 수식에서는 이제 수식이 남는 거고 얘는 그냥 F9 하게 되면 요것도 값으로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Alt F9이 아니라 그냥 F9이라는 거.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배열상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배열상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열의 상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열값들이 상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20, 그 다음에 30, 5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열 상수 값을 적용하는 셀을 다 적고 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는데 요게 첫 번째 거는 5를 곱하고 두 번째 거는 7을 곱하고 8을 곱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20에다가 5 곱하면 여기 이제 250, 100이 나오고 요거는 210, 요거는 58에 40.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친다는 거예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엔터 키를 같이 쳐요.
이게 그 중괄호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 다음에 중괄호 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요걸 누르면 요런 게 이제 그 배열이 적용됐다 이런 얘기예요. 배열 상수. 요거는 상수. 요걸 또 이제 배열 값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그 변수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 엔터 키를 같이 쳐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배열 상수나 변수들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여기 이제 요 값들에는 뭐 true, false나 뭐 다른 값, not applicable 라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배열 상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F9 키라는 데고 Alt 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주 쓰는 거는 써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맨 마지막 그 셀 번호 행 번호가 1048576. 그렇죠? 이건 컨트롤해서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맨 위로 가고 이거를 이제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맨 끝으로 가요. 행의 맨 끝 XFD. 그렇죠? 다시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게 요거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형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열에 도달하는 행이나 열에. 4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거는 그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방향키 이렇게 방향키 누르게 되면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아래로 선택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누른 상태에서 뭐 여기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컨트롤 키는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F8을 누르면 F8을 누른 상태죠. F8을 누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살표 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늘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건 다 맞는데 이제 요 4번이 잘못됐죠. 그렇죠? 선택형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가는 게 컨트롤 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보합세다, 내림세다.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리스트로 하겠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입력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보합세. 그쪽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렸던 세 가지. 뭐 아파트는 오름세, 보합세, 내림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는 값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Alt 키. 그 다음에 Shift 키는 이게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거라 그랬죠. Shift 화살표 키. 그 다음에 컨트롤 화살표 키는 이게 맨 위아래로 가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탭하고 화살표 키를 한번 해볼게요. 탭하고 그래서 탭하고 뭐 탭은 이제 뭐 화살표 키를 뭐 이게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탭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고 뭐거는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뭐 보합세라고 해서 보합세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진 않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게 탭키예요. 요거는 뭐 안 쓰는 거고 요거는 끝으로 가는 거고 이건 선택 영역 확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이제 어쨌든 요 입력할 때 이걸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그 중에 선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